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가지고 콘텐츠 약 1000여 과목을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 전면 개방을 했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올해 마지막 이슈앤피플 시간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교육 환경이 상당히 빠르게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서 어느 것보다도 주목받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90만 동문이 내 인생을 바꾼 대학이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대학이기도 하고, 또 사회 약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장이신 유순호 총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모두 멘트에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그중에 나름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방송대를 수식하는 내용들이, 수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총장님은 어떻게 방송대를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90만 동문 중에 네. 저도 한 사람입니다. 네. 저도 방송대학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했고, 이어서 석박사를 통해서 이 대학을 졸업해서 총장까지 왔으니까요. 네. 방송통신대학이 내 인생을 바꿔준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 캐치플레이가 같죠. 네.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준 대학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꾼 대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죠. 대표적인 한 분이 이제 총장님이시고, 네. 방송대 학부 과정을 거쳐서 방송대 총장을 또 하신 분으로서는 유일하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교수도 처음 됐고, 네. 총장도 처음 된 거죠. 예. 아까 90만 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죠? 졸업생과 재학생을 합친 숫자인 거죠? 예, 졸업한 사람은 이제 현재 75만 명이고, 네. 현재 이제 재학 중인 사람은 약 10만여 명, 네. 약 11만에 가깝죠. 또 이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전체가 약 90만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학생만 봐도 10만 명 정도가 있는 거죠. 예. 어느 대학보다도 지금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학이 되겠죠. 네. 세계적으로도 원격 교육으로서 50년이 된 대학은 저희 대학이 앞서가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내년이 그러니까 개교 50주년인 거죠. 예. 네.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 원격 대학에서도 앞서갔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으로. 그런 점에서 방송대가 또 훨씬 더 존재감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예, 1972년에 개교를 할 때는 네. 이제 기회를 놓쳤던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주는 대학으로 이제 출범을 했지만, 네.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코로나 같은 이러한 위기 시에는 이 원격 교육에 약 50년 된 역사가 오히려 고등교육의 한 분야를 맡아주는 대학으로 이제 성장을 했던 것이죠. 네. 방송대학이 만약에 코로나 시기에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아마 어려움이 더 컸지 않았을까. 네. 감히 이렇게 좀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이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비대면 교육으로 일반 대학들이 전환을 하면서 방송대 교육 그동안의 노하우, 콘텐츠 이런 게 다 뭐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난해 이제 네. 코로나19가 확대됨에 따라서 네.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약 1000여 과목을 네.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 다 개방을 해서 저희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가지고 전면 개방을 했고, 네. 그래서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일반 대학의 학생들이죠, 저희 대학 콘텐츠를 가지고 지난해 공부를 해서 2기 시에 저희 네. 대학의 콘텐츠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분야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고등교육의 그 수준 또 뭐 방향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최초 원격 대학인 방송대가 많이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은 물론 강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강의를 관리하는 시스템 네. 또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노하우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 대학은 50년 동안의 제작 과정 또 콘텐츠의 관리 이런 것들이 선진화돼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학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일반 대학 그 교수들로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좌충우돌하고 뭐 여전히 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방송대의 교육 과정이나 내용이 많이 참고가 됐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 일반 대학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확대되니까 사실은 많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와서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적극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작 시설 또 인력 모든 걸 다 개방을 해서 국가 사회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강의하는 교수님들의 강의 기법도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따른 인적, 물적 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 그 콘텐츠를 고급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학령 인구 감소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방송대는 지금 늘고 있다고 뭐 들었는데 맞습니까? 뭐 그냥 그 원격 교육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요. 네. 일반 사이버 대학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대학은 학비가 한 학기 등록금이 35만 원밖에 안 되고 네. 비용도 그 경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습 기기가 이제 과거에는 그 라디오나 그 텔레비전 수준에서 PC로 이제 모바일로 바뀌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그 저희 대학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젊은 세대, 20대, 30대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런 흐름에 다 부합해서 그렇게 된 그렇죠. 건가요? 이 디지털과 이 대전환 시기에 예. 저희 대학의 이상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이 학습 격차가 이제 코로나 같은 시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는 과거 공부로서는 이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학은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층이 찾고 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세상이 변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도 뭐 기사로 읽었던 것 같은데 재학생이나 졸업생 가운데 이렇게 이색 인물들이 뭐 많이 있으시던데 뭐 과를 학사학위만 뭐 9개 전공하신 분이 있다든가 그런데 요즘은 또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방송대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던데. 예, 저희 대학에는 이제 23개 학과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과에 학생 입학을 하더라도 다른 과의 과목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개방을 다 벽을 다 열었기 때문에 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지다 보니까 한 번 졸업한 사람들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재입학하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7개 학과, 8개 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대 하면은 입학은 쉽지만 좀 졸업은 어렵다. 이런 뭐 인식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저희 대학은 학사 관리가 엄격합니다. 네. 물론 모든 대학이 다 엄격하겠지만 저희 대학은 이런 시스템적으로 완벽하다 보니까 졸업
그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최근에는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뭐 워크북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공부하는 그 문호를 많이 이렇게 열어줘 가지고 졸업률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과거에 저희 대학 오면 졸업하기 어렵다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졸업률이 많이 높아져서 학습 성취를 많이 느끼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했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총장님은 아까 그 인생을 바꾼 사람들 중에 방송대 출신 중에 한 분이신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표현이 걸맞듯이 지금 총장을 방송대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2018년에 지금 취임하셨잖아요. 그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평이시지만 우리 총장이 뽑을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2018년에 총장에 취임하고 나 보니까요, 당장 부닥치는 것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인적 지원을 이렇게 요청하면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하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부, 국회, 뭐 행안부, 기재부 열심히 쫓아다녀서 방송통신대 법이라는 법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물론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아마 많은 동문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어쨌든 지난해 법이 통과됐고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40개 국립대학 중에 유일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유일한 개별 법률을 가지고 운영되는 대학으로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동문들이 도와줬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총장님이 발로 많이 뛰신 거죠? 예, 뭐 그냥 운동화 신고 국회 그냥 집 앞 다니듯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방송대법이 정확한 법안 이름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방송통신대법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의 골자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 대학의 교원수라든가 학교의 운영 기준 이런 것들이 고등교육법에서 저희 대학은 이렇게 좀 예의로 해놔 있었습니다. 그럼 예의로 해놨으면 다른 데 어떤 것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 방송통신대법에서는 교원 확보 최저 기준 또 그 학교 운영 기준 이런 것들을 법령에 담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상징적이면서도 하여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네요. 그렇죠. 총장님은 이제 방송대법 통과를 이제 성과 중에 하나로 말씀하시지만 또 뭐 재임 중에 방송대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이를테면 어떻게 뭐 어느 정도나 하신 겁니까? 그동안 이제 디지털 환경의 변화가 됨에 따라서 혼자 학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험 평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 평가 시스템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끔 전환을 해서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나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원하는 자기가 편한 시간에 나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도록 시험 평가 제도를 전면 개방을 했다는 것과 또 학습 진도 이런 것들을 과거 TV나 PC로 할 때는 체크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바일로 그 학생이 공부하는 정도 저희 대학에서는 그걸 형성평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진행되는 것도 다 평가를 모바일 상에서 학교가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저희 대학은 앞서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총장님이 발로 뛰고 또 열심히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방송대의 존재감이 더 부각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대 로스쿨. 이게 좀 네.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예, 뭐 예. 최근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과거 그 사법시험이 존재할 때는 저희 대학 출신들이 사법시험에 꽤 합격을 해서 네. 이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줬지만 로스쿨로 바뀌면서 이 사법시험을 통해서 희망의 사다리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차단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에서 로스쿨 제도를 그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스쿨 제도에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서 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방송대 로스쿨 법안을 좀 국회에 상정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재단체에서 거부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설득이 돼서 기대감으로 내년 정도에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뭐 찬성하는 데는 지금 그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상황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다. 또 한편으로는 그 예. 변시 그 낭인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지금도 로스쿨 출신 50% 합격률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제도를 네. 이제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서 네. 저희 대학의 이제 그 안을 만들어서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고요. 최근 그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방송대 로스쿨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80%가 예. 적극 찬성하는 걸로 여론이 나와 있어서 아마 이게 큰 힘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말씀 쭉 하는 게 결국은 디지털 교육 혁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미래학자들은 10년 내 가장 성장할 기업이 디지털 기업이고 또 그 중에서도 교육 기업 에듀테크일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총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네.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교육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육에서만 이제 머무르면 미래 교육을 담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오음에 따라서 사실 교육에서의 변화 속도는 급격히 진행됐죠. 과거에는 온라인 교육이 어떤 교육의 하나의 영역으로 그냥 치부를 했지만 네. 이제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의 교육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소위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이 브랜디드 러닝은 아마 교육의 한 이제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교육으로 머무르면 미래 교육은 이제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보는 것이죠. 네. 교육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는 뭐 그렇죠. 모두 예. 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인데 이쪽 에듀테크 여쭤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 K 방역, K 원격 K 컨텐츠 뭐 웬만하면 K 그러는데 K 에듀도 방송대학이 좀 선도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혹시 마련이 됩니까? 예, 저희 대학이 그동안 아시아의 원격 교육대학 협의체, 네. 소위 AAOU라는 협의체가 있어서 아시아권의 원격 대학을 저희들이 이제 이사국으로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전체 회의를 합니다. 또 세계 원격 교육 협의 ICD라고 하는 협의를 내년 1월 20일에 ICD 총장단 회의를 165개 기관의 장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군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이렇게 리딩하는 저희 대학의 이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뭐 성공 사례나 이런 얘기들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디지털 혁명, 교육 혁명 이런 의견들을 논하는 자리겠군요. 예, 그렇죠. 네.
지지난해 중국에서 북한의 김일성 대학 총장하고도 이런 원격 교육을 논의를 하면서 미래를 그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남북 간에도 원격 교육을 진행을 하던 것을 좀 멈췄지만 아마 조만간 저희 대학이 남북 간의 원격 교육도 포함해서 아시아 세계권의 네. 원격 교육을 주도하는 국립대학이 국립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재임 중에 지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런 만큼 90만 졸업생 재학생들이 총장님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텐데 앞으로 방송대 어떤 방향으로 더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 총장님이 그리고 있는 생각들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에 맞물려서 크게 변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온라인 교육이 중요한 하나의 학습 매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봅니다. 네. 소위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병합되는 브랜디드 러닝이 아마 일반 초중고 넘어서 대학까지 일반화될 것이고 네. 또 교육 방법도 전통적인 교육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프림 러닝과 같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습은 온라인 교육, AI한테 많이 맡기고 문제 해결형 또 현장에서 토론하는 이런 내용들로 소위 학습 방법도 내용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저희 대학이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이면 이제 50주년을 50년이다. 맞으니까 원격 대학으로 50주년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고 교육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소리는 못 듣는데 이 원격 대학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 총장님하고 대담하면서 느껴봅니다. 예, IT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서 저희 대학이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대한민국에서 국가 사이에 우뚝 서서 기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방송대 또 원격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디지털 교육 측면에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방송대가 앞장서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